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윤호의 편알바 이야기. 오늘은 클레임 거는 손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처법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손님 중에서 간혹 클레임을 거는 손님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본인이 피해를 입으시고, 그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때로는 그로 인해서 편의점에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주는 계속 본인들을 쓰고 싶어 하시는데, 본사에서 직접 그게 얘기가 나오면요, 본사에서 할 수 없이 알바를 자르게끔 합니다. 저도 이거를 몇 번 당해볼 뻔 했었고, 당한 적도 있고, 이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만둔 녀석도 있었습니다. 제가 사파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클레임 거는 손님은 과연 손님일까요? 손놈일까요? 한 글자 차이입니다. 이 뭐냐면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진짜 손님한테 착실히 잘하고 막 친절한 걸 잘하게 했던 한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제 앞타임 근무자였는데, 오후 근무자였는데, 걔가 오후에 한 번은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손님한테 막 쌍욕을 하고 막 승질을 내고 그러다가, 그 다음날 돼서 이제 후속 조치를 대응해서 이제 아마 그만두게끔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걔가 그렇게 심하게 그렇게 욕을 하거나 손님한테 그렇게 응대하는 아이가 아니라는 걸 제가 한 몇 달 전부터 계속 지켜봤던 애였거든요. 손님한테 진짜 잘했고, 나중에 점주님한테 여쭤봤더니, 이 클레임 거는 이 손님이 그 애한테 화를 유도하게끔 이렇게 막 꼬장질을 했다는 걸까? 그래서 걔도 사람, 알바도 사람인지라 화가 나고 욕이 나오게끔 이렇게 대배치다 보니까, 그 당사자가 그거를 이제 본사에다 연락을 해서 손님한테 함부로 욕하고 막 대들었다는 말로, 유도리 있게 손님한테 이렇게 대응을 잘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안 했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편의점이 또 감정 노동자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게 쌓이고 쌓이는 울분이 솔직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편의점 일하시는 분 대부분이 그게 본인들은 못 느끼겠지만은 나중에 그게 생겨요. 욱하는 게 갑자기 생기거나, 갑자기 화가 나거나, 괜히 막 물건 집어 던지고 싶어지거나, 괜히 승질을 많이 내는 이유가 그만큼 몸속이나 마음속에 울분이 쌓이고 쌓이다가 그렇게 하루 표출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의 아니게 걔도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다가 결국 본사에서 말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었는데, 제가 나중에 걔를 따로 연락을 해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녀석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자신이 일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손님이 왔는데 어디 편의점 무슨 지점 어딘지 물어봤답니다. 근데 걔는 그걸 모르니까 자기는 모른다고 정중히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거 알아봐줄 수 없냐고, 사무실 가서 컴퓨터 갖고 하면 안 되냐고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컴퓨터는 근무자들이 함부로 만질 수가 없어요. 주로 그 락을 걸어놨기 때문에 폐기 등록이나 검수 검품 등록밖에 안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인터넷으로 해서 어디 지역쯤 어떻게 이렇게 알아본다는 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걔는 그거를 따로 뭐 본사나 어디 지역 그 A센터나 이쪽 세븐 어디 FC나 본사분이나 점주한테 여쭤서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해결할 방법까지 유도리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자신 스스로 이제 일할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손님은 뭐 물건 하나 사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길 물어보는 건데, 그걸 말 못 해주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귀찮다는 듯이 해명을, 대처를 했었나봐요. 그랬더니 손님이 막 그거 화를 내고 막 짜증내고 막 좀 언성이 좀 높아졌겠죠. 그래서 걔가 그거 화가 나가지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랬다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랬더니 그 손님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가면서 이제 클레임 건다고 어쩌쩌 하시다가 진짜 그 사람이 걸긴 걸었죠. 본사에다 직접 전화를 해서. 그래서 결국 걔가 부득이하게 걔가 마음의 상처도 받고 아울러 편의점을 이제 그만두는 그런 불상사가 생긴 거죠. 저도 클레임을 걸려본 적이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 클레임을 걸리면요, 그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손님이 불합리하게 그렇게 대응을 하고 응대하고 나한테 쌍욕을 하거나 나한테 막 들이대거나 막 그렇게 안 좋은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요, 처음엔 좋게 좋게 존댓말을 계속 하시고요, 존칭하시면서 응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뭔가 이거는 증거가 필요하겠다 싶으시면요, 스마트폰 갖고 계시잖아요. 그 녹취 버튼 누르십시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손님이 하는 거 그런 악의적인 말들이나 인신을 공격하는 말들을 많이 하시거나 그러면은 동영상을 찍거나 녹취를 하십시오.
그리고 절대 맞대응으로 큰 소리나 욕을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진짜 더 화를 더 키우는 거니까요. 나중에 손찌검이나 예전에 그런 뉴스 본 적 있습니다. 손님이 홧김에 뜨거운 라면을 부은 라면을 그 알바한테 막 집어 던져서 얼굴 화상 입힌 경우도 있었다 그러니까요. 절대 맞대응 하지 마시고요. 대신 큰 소리나 욕하지 마십시오. 그냥 끝까지 존칭 쓰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응대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막 본인을 해하려고 그러거나 막 겁박을 한다든지 주먹질을 하려고 그러시면요, 112 바로 누르셔서 영업방해로 신고를 하십시오. 예, 그게 제 마땅한 응대입니다. 근데 첫 번째 이야기 중에서 점주님께 전화해서 왜 상황 설명을 해야 되냐면요, 제가 클레임을 제대로 한번 걸려본 적이 있었는데, 언제였냐면은 그 어떤 대리기사님 같은 어떤 아저씨였어요. 처음 보는 제가 여태까지 처음 보는 대리기사님이셨는데, 자기 팀원이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1,500원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콜라를 하나 사 먹어야겠는데 여기는 팀원인 돈 다 쓰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콜라 캔 하나 사갖고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찍어드렸더니 그때 당시에 콜라가 1,050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남은 돈이 450원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손님이 이 450원은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러는 거예요. 이것도 쓰고 싶은데 이거는 환불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제가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티머니 카드는 전액 환불밖에 안 되는데, 전액 환불을 하게 되면 500원이 수수료가 까져요. 근데 450원 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400원 뭘 할 수 있을까 했다 보니까 라이터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또 담배를 안 피신대요. 그래서 그럼 제가 그랬어요. 그럼 제가 저희 돈통 안에 여분의 잔돈들이 있습니다. 10원짜리, 100원짜리, 50원이 있는데 손님들이 팁으로 주고 가시거나 여분을 안 챙겨 가신 거 일부러 돈통에다 깔아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혹시 돈 맞춰 보시다가 돈이 빵꾸가 나면 돈 메꾸라고 이렇게 해놓는 약간 10분의 돈들이 좀 비상시처럼 있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손님한테 제가 넌지시 얘기를 했어요. 껌이 500원짜리가 하나 있으니까 제가 100원 제가 대신 여기 매장에서 대드릴 테니까 100원 현금하면서 팀원이 나머지 400원 까드리겠습니다, 이랬더니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50원밖에 안 남은 팀원을 갖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50원은 현금으로 내달라,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느닷없이. 그래서 아니 저한테 50원을 제가 드릴 이유가 없지 않냐 그랬더니 그 왜 안 되냐요. 자기 그 껌 살 때만 해도 100원까지 주고 그랬는데 왜 50원은 왜 안 주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여기 카드에 있는 50원은 네가 써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신 카드는 줘라,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연출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까지 못 대주겠다, 여기까지만 제가 손님한테 해줄 수 있는 응대고 그런 배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막 소리를 지르면서 승질을 내는 거예요. 이 알바 초짜구만, 뭐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거 하나 못하냐고, 내가 아는 데 가면 이런 거 다 해주고 그랬는데 왜 여기는 이런 거 안 해주냐고 막 승질을 노발대발 부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여기 무슨 지점이야 이러더니만 응대를 뭐 이런 개떡같이 하냐 그러면서 저한테 막 갑자기 화를 내면서 그거를 롯데 그 본사에다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내하신 분들하고 막 이런저런 상황을 다 얘기했나봐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응대했었던 그 안내하신 분이, 받았던 분이 이 상황이 자신이 틀리고 제가 했던 이 응대한 게 맞는 걸 알고는 그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막 계속 얘기를 했나봐요. 그랬더니 그 손님이 밖에 나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했다는데 왜 그게 안 되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하면서 막 노발대발 싸우시는 거예요, 그 오히려 안내양하고. 그리고는 갈 때 저한테 쌍욕을 하며 가는 거예요. 이런 개 XX, 이런 개자식 뭐 짜식자식 뭐 어쩌면서 가는 거예요. 너 여기서 일 절대 내가 못하게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흥분하면서 가신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 점주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때 시간이 새벽 1시였는데 점주님한테 제가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해드리고 이러이러한 손님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대처를 제가 했는데 이 사람이 본사에다 어디다 전화해서 안내한테 하시는 분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대놓고 또 욕도 하면서 가셨다. 점주님이 만약 클레임이 본사에서 나오면은 이거에 대해서 상황 설명해 주시고 좀 이걸 좀 해결 좀 해달라고 이렇게 연락을 미리 제가 선수 쳐듯이 전주한테 미리 연락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1순위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왠지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적응 안 되고 손님이 클레임 걸 것 같은 상황이 닥치잖아요. 그러면은 점주님이 모르는 사이에 본사에서 연락이 오기 전에 본인 스스로가 먼저 전화를 하세요. 점주님한테 스마트폰이든 매장 전화를 하셔서 이 상황을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점주님이 그걸 인지하시고 있으시다가 진짜 어김없이 본사에서 점주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와서 어떤 손님이 저한테 와서 티머니 카드로 있는 돈 다 쓰게끔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이 알바가 말도 안 되게 막 돈도 안 주고 막 그런 식으로 하면서 막 이렇게 대응을 했다 그러면서 막 앞뒤 다 잘라먹으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친절하지 않게 대했다고. 그랬더니 점주가 이제 그제서야 그 상황을 저한테 미리 들었잖아요. 그래서 점주가 그 본사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해명을 하고 오히려 저는 편의점에 계속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클레임 거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 이렇게 폭력을 가하신 분도 있어요. 손부터 올라가고 욕하신 분도 있고. 진짜 저는 이런 걸 당할 뻔 저도 했습니다. 계산대하고 손님과의 거리는요 가까워요. 얼굴이 닿을 정도로 있어요. 앞에 아무리 선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손만 뻗으면 얼굴이 닿고요. 진짜 침을 뱉으면 얼굴 면상에 받을 정도거든요. 특히 술 먹고 오신 분들이 후 하고 그러면은 그 술 냄새가 다 풍기는 정도의 그 거리가 있단 말이죠. 가까운 거리에서 저렇게 맞을 수도 있어요. 괜히 어디서 화가 잔뜩 나가고 오셔서 막 물건 던지면 계산해달라 그러면은 알아서 딱딱 해주면은 막 쪼갠다고 막 비웃냐고 아니면은 막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걸 트집 잡아가지고 손 찍어마는 분들이 있어요. 손부터 올라가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이런 걸 당할 뻔 했습니다. 그 TV 뉴스에서 나는 것처럼 막 컵라면으로 막 그 손님이 화가 난다 그래가지고 불친절하다 그래가지고 알바한테 막 라면 그 뜨거운 거 부어가지고 화상 입힌 경우도 뉴스에 나왔듯이 이런 일이 진짜 10명 중에 한두 번 정도는 비일비재하게 터집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일 만약 터지기 전에 먼저 몸을 스스로 보호하십시오. 가드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편의점에는 방망이가 있거나 검도 목도가 이렇게 편의점 안에 비치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점주가 한번 그걸 갖다 놓으시려다가 말하셨다는데, 대신 저는 제 몸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3등봉을 항상 오른쪽 허리춤에 차고 다녔습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그 얘기를 했었나 모르겠는데, 그 어떤 술 취한 녀석이 와가지고 자신의 가슴팍에서 처음에 휴대폰 충전 맡기다가 돈 없다 그러면서 막 꿍슝꿍슝 대다가 제가 뭐라고 한마디 하니까 후불제도 있었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가슴팍에서 가도 도루코칼 큰 거 업소용으로 된 거 그거 보여주면서 겁을 주었을 때 저는 긴장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부터 손님이 그런 의심스러운 사람 그리고 클레임 걸 것 같은 사람 왠지 시비가 붙을 것 같은 사람이 온다 싶으면요 저는 일부러 매장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여름이건 겨울이건 문을 항상 일부러 열어놨어요. 다른 사람들도 밖에서 들리라고. 편의점이요 폐쇄된 공간이다 보니까 문이 약간 닫혀있어도 밖에서 안에서도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일부러 열어놓고 이랬단 말이죠. 그리고 응대를 하실 때 이렇게 많이 맞거나 그랬으면요 그 상황을 될 수 있으면 112로 바로바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손님한테 이렇게 손찌검까지 안 당하고 마찰 일어나지 않으시려면요 손님한테 될 수 있으면 화를 안 내게끔 하십시오. 그 사람이 똑같이 화내고 욕한다고 본인도 소리가 올라가거나 격앙돼서 욱해서 승질내거나 그러시면요 화를 더 돋구게 되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불상사로 이제 폭력적인 이제 마찰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될 수 있으면 이런 거 피하셔야 됩니다. 특히 연로하신 어르신분들 자기가 좀 나이가 있다고 해서 알바한테 이렇게 어린 놈이라고 해서 가지고 이렇게 하는 손찌검하는 녀석들도 있고 이런 몰상식한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저는 나이가 얼추 있는 30에서 40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애때게 보고 어리게 보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 사회물정 모르는 놈으로 취급하면서 이렇게 응대하신 분 손님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 태클을 많이 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요 상한 음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변질된 식료품을 가져오거나 그러시면은 우리 매장에 이거 안 판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안 팔았는데 저희 시간에 이거 팔았는지 아무튼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응대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거기서 사간 음식일 수도 있으니까요. 매장에 물건이 있거나. 주로 이런 경우가 언제였냐면 제가 딱 한 번 이걸 경험한 적이 있는데 주로 이제 냉장류 쪽이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분명히 유통기한은 여분이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유통기한이 분명히 한 열흘이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하는 걸 가지고 오신 분이 있어요. 뜯자마자 곰팡이 상했다면서. 그게 비엔나 줄줄이 햄 큰 사이즈였는데 보니까 진짜 퍼랑 녹색에 털이 낀 그 곰팡이가 한두 개가 낀 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손님한테 사죄하고 사과를 하면서 정중히 사과하면서 돈을 다시 돌려드리면서요. 일단 드시진 않았으니까 다행이시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더 조심히 더 가격 유통기한 유심히 챙겨 보시면서 이제 정리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90도로 인사할 정도로 진짜. 근데 만에 먹고 와가지고 탈났다고 했다고 오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막 병원 것도 갔다 왔다고 그러신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일단은 그 병원 갔다 온 그 병원 그런 거 있잖아요. 약봉투라든지 그 진료 기록 좀 있으시면 그거 갖고 오라고 제가 그래요. 그리고 저 있을 때 오지 마시고, 저는 아르바이트니까 저는 책임을 이걸 어떻게 져야 될지 모르니까 점주님이 이때 오시면은 병원비라든지 이거에 대한 약간 배상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요청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분의 연락처를 받으시고 점주님한테 그 사진을 찍거나 그분에 대한 그 인상착이랑 얘기를 다 들으시고 그걸 점주님한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편의점사에 일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봤던 게 뭔지 아십니까? 유통기한을 절대 믿지 말아야 될 식품이 유제품 중에서 냉장육입니다. 냉장육이 뭐냐? 핫바, 햄, 소세지, 줄줄이 햄. 걔네는 유통기한이 딱 뒤에 보면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이 2020년도 2월 21일이잖아요 근데 그 냉장류가 2월 23일까지나 24일까지 있으면 그건 무조건 다 뺐어요. 이틀 전 거 다 뺐어요. 이틀 후 거도 무조건 다 뺐어요. 원래 푸드랑 우유가, 푸드는 당일날 요일하고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빼면 되잖아요. 대신 우유하고 빵 종류는 오늘하고 내일 날짜만 빼면 돼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유 같은 경우는 손님들이 당일 날짜 건 잘 안 사가잖아요. 맨 뒤에 날짜 것부터 빼가서 사가는 그런 알뜰한 그런 습관이 있다 보니까 당일날 나오는 빵과 당일날 나오는 우유는 절대 안 사가니까, 그래서 편의점에서 우유하고 빵 종류는 내일 날짜 것까지 같이 빼요. 일부러 폐기를. 근데 냉장육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모레 것까지 같이 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랬 당시에도 그 줄줄이 햄 같은 경우도 상해서 온 거 보니까 유통기한이 3일인가 4일 남은 건데도 그렇게 변한 게 있었어요. 그리고 줄줄이 햄이나 이렇게 안에 제습제나 방습제 들어가는 물류들 자세히 이렇게 훑어보세요. 그 냉장육 핫바 같은 것도 한 개짜리도 보면요, 가끔 안에 기포가 있거나 약간 이물질이 있다 싶으면 무조건 빼내세요. 그리고 반품을 찍으세요. 그거 폐기를 찍으셔야 돼요. 그거는 반품 폐기가 또 지원해주는 그게 있으니까 본인이 하기 뭐 하시면은 거기다가 특이사항을 써가지고 점주님한테 보여주시거나 점주님한테 얘기를 해서 폐기 반품 지원을 등록을 해달라고 하십시오. 아울러 점포에서 이제 물건이 들어왔을 때 그 상태를 보게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유가 깨져 있으면은 우유 파손했다 해서 건품할 때 컴퓨터상에 등록할 때는 하나 파손 아니면 불량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냉장류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클레임 거는 손님 중에서 딱 두 분류가 있어요. 괜히 와가지고 괜히 화를 내거나 승질 내시면서 화를 돋구면서 괜히 근무자한테 그런 화를 돋구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분들도 있고, 두 번째는 아무리 10마디 100마디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괜히 화내고 신경질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응대를 하시고 만약 안 된다 싶으면 다시 점주님 있을 때 다시 내방해 주십시오 하고 공손히 얘기하고 보내주십시오. 세 번째, 말도 안 통하고 그냥 무조건 손 찍어 맞으신 분 있으시면요, 무조건 경찰서로 신고를 하시고 점주님한테도 도움 요청하듯이 전화를 하십시오. 만에 한해 부득이하게 이런 식으로 해코지 한다든지 미리 이렇게 해고가 왔으면서 본인이 잘못했는데도 잘못 안 한 것처럼 떼쓰거나 승질 부리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대놓고 클레임을 보는 앞에서 거는 사람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말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요, 제 1순위로 보다 대처 방향은 첫 번째,
점주님한테 전화를 하셔서 미리 선수를 치셔서 얘기를 하십시오. 상황 설명. 이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대고 어떻게 응대해서 나는 이렇게 했을 뿐인데 계속 말도 안 들으시고 나를 때리려고 그랬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내보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클레임을 걸 것 같다. 점주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나, 두 번째, 녹취 아니면 동영상을 찍으십시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본인이 아무리 편의점에 CCTV가 달려있다 하더라도요, 사각지대가 있거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CCTV는 목소리가 녹음이 안되니까 녹음이 되는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으로 녹취나 녹음을 하십시오. 그리고 점주님하고 본사 사람들하고 대해서 그 사람하고 맞대응으로 혹시라도 사과 받길 원하고 막 그거에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건요, 맞대응 한답시고 큰 소리 내거나 욕하지 마십시오. 같이 싸우지 마세요. 그냥 네 번째 말 그대로 끝까지 웃으면서 응대하십시오. 그 상대방이 웃는 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시면은 그냥 좋게 응대해서 보내시는 게 제일 순리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말도 안 통하고 무조건 막 때리려고 그러고 겁박하려고 그러고 막 우습게 보고 쌍욕하고 그러면요,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영업방해로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첫 번째, 경찰에 신고하는 신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대놓고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하면서 신고를 해버리십시오. 아예 그렇게 해서 응대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본사에서 만약에 클레임이 걸렸다고 점주님한테 통보가 되기 전에 본인 스스로가 점주님한테 전화를 하셔서 상황 설명을 하면서 클레임이 걸릴 것 같은데 점주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상황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본인한테도 불이익도 안 강하고요, 마음의 상처도 안 입습니다. 첫 번째, 클레임을 거는 손님은 딱 봐서도 압니다. 일하다 보면은 이 사람은 나한테 호의적이지 않는 손님이구나, 이 사람은 물건만 사러 온 손님이 아니구나, 아니면 괜히 말하다 보면은 제대로 유도리 있게 이렇게 응대를 안 하면요, 그거에 대해서 답답하면 토로하면서 클레임을 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몇몇 있어요. 간혹 어떤 분들은 어디 편의점에는 물값이 700원인데 여기는 왜 850원이나 받아, 이렇게 말을 할 때 있어요. 그러면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응대하면 그걸로 해서 상대방한테 불을 지펴서 클레임을 걸 수 있게끔 화를 돋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응대를 하십시오. 편의점들마다 제각각 계산하는 그 물건 수량 받는 계약 조건에 틀려서 각대가 제각각 틀립니다. 그리고 저희 매장에는 또 이 담배가 왜 없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그냥 본인 스스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게끔 그런 걸 말씀하십시오. 클레임 거는 손님은요, 누구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친절하게 응대하고 대응하느냐 따라서도 있지만은, 아니면 어디서 화가 나가지고 화를 달고 오신 분도 있고요, 때로는 아까처럼 사갔던 음식이 상해서 오셔서 오는 분도 있고, 먹고 배탈 나서 고생해서 오신 분들이 물건을 가지고 오시거나 그에 대해서 항의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무조건 1순위는 점주님입니다. 점주님한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SOS를 치십시오. 그리고 클레임이 걸릴 상황이 올 것 같다 싶은 불안한 느낌이 낌새가 느껴지시면요, 그때는 이제 점주님한테 전화를 해서 상황 설명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대응과 맞대응할 수 있는 도움을 요구하시면은 점주님이 도움도 주실 거고요. 일방적으로 본인 스스로 그 말을 내뱉지 못하시면요, 본사에서 말 그대로 그냥 악의적으로 그냥 얘는 잘라라, 얘는 이런 식으로만 생각한다 이러면서 잘라버려라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점주님은 그 말에 수긍해서 마음의 상처를 안고서 잘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사 사람들은 손님들 말만 듣고 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는데, 본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상당한 응대나 대처를 하시려면은 녹취를 하시거나 녹음을 하세요. 녹취를 하시거나 동영상 녹화를 찍으십시오. 아울러 만약에 제일 위험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게 손 찍어마는 사람, 이런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이렇게 손 찍어을 하시거나 괜히 막 멱살 잡거나 괜히 물건을 살려는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그러시면요, 그거에 대해서 응대를 하실 때 웃으면서 응대 안 하셔도 좋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제지를 하십시오. 그래도 안 된다 싶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요, 아울러 경찰이 올 때까지 본인 스스로 지킬 수 있게끔 약간 보호 자세나
보호하는 자세를 취하시거나 그거에 응대하는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클레임 거는 손님은 손님이 아닙니다. 손놈입니다. 손놈. 말 그대로. 첫 번째, 점주님한테 미리 전화를 하셨어요. 클레임 걸 것 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런 있었다는 걸 미리 얘기를 암시를 해주십시오. 그래야 점주님이 그거에서 대처를 해주실 겁니다. 본사하고도 괜히 마찰이 일어나지 않게끔 제대로 응대를 해주실 거고요. 두 번째, 너무 과하디 과한 이제 욕을 하거나 이제 손찌검을 할 것 같다 싶으시면 녹취 동영상을 찍으시고요. 절대로 맞대응으로 큰 소리 치거나 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웃으며 응대하며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심하게 너무 취해서 오시거나 아니면 혼자 이렇게 해결하기 못하겠다 싶으시면요,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경찰은 무조건 달려오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예방 조치를 취해 주실 거고요. 그게 좀 허술하다 싶으시면 점주님한테도 무조건 얘기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클레임 거는 손님도 손님이지만 본인 스스로한테 해를 가하거나 그로 인해서 욕을 하거나 명예를 모멸감을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항변을 하거나 싸우라는 게 아니라 그거에 맞게끔 순리에 맞게끔 대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클레임 거는 손님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런 손님들 믿고 걸으라는 게 아니라 처음과 끝까지 존대를 하시고 응대를 하시고 웃으시면은 거의 대부분 잘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잘 안 넘어간 거 있거나 그로 인해서 손찌검을 하려고 하거나 욕을 심하게 하시거나 그러시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안 가고 막 맞대응하고 막 뻐럭뻐럭 하고 그러실 경우가 생긴 것 같다 싶으시면 무조건 매장 문을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물건에 대해서 함부로 집어 던지거나 불상사가 생기면은 무조건 동영상을 찍거나 녹음을 하시고요. 아울러 경찰을 신변 요청을 하시고요. 그리고 점주님한테 무조건 전화를 거셔서요, 본사에서 직접적으로 점주님한테 클레임 걸린 거에 대해서 거론이 되기 전에 먼저 예방을 하시면은 본인들한테도 불이익이 안 올 겁니다. 지금까지 윤호의 클레임 거는 손님에 대한 예방 대처법과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클레임 거는 손님도 손님입니다. 그러니까 잘 유도리 있게 응대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